무게가 무거운 휠을 쓰면서까지 튜블리스가 펑처에 그만큼 대비성이 좋다 하기 때문에 저는 튜블리스를 무조건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까까라입니다. 와치 스포츠에서 체험단 활동으로 굿이어 벡터 포시즌즈를 리뷰를 했는데요. 마지막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제 타이어에서 간에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와치 스포츠도 방문했었고, 굿이어 제품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고무 냄새가 대부분 일반적이었고요. 그래서 제 거에서는 약간 더 시큼한 냄새가 나서 체험단 담당 매니저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서 와치 스포츠 측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체험단이 끝나더라도 앞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이 뭐 잘못됐다면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겠죠. 제 거가 유독 심한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주변에서 제 타이어에서 나는 냄새를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그렇게 돼서 새 제품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제품을 사용해보고 리뷰를 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 많은 경험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겠냐 여쭤봤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리뷰하게 될 타이어는 굿이어의 이글 F1입니다. 이글 F1도 마찬가지로 튜블리스 25C 타이어를 받았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벡터 포시즌즈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뭐 반납하기 전까지는 비교하고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굿이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특징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고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능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슈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벡터 포시즌즈보다는 좀 더 마른 도로, 이제 온로드, 포장된 도로, 자전거 도로 이런 쪽에서 좀 더 강한 성향을 나타내는 레이스용 타이어고요. 이것보다 더 상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글 F1 슈퍼 스포츠라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가격대는 이글 F1과 동일하고요. 오히려 포시즌즈가 더 비싼 타이어입니다. 성능적으로 더 뛰어난 타이어들이 있지만은 그만큼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구성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메이커들은 레이스 성향이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지는데, 이 굿이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가 좀 더 가격이 높더군요. 저는 이글 F1을 받았지만 슈퍼스포츠도 괜찮지 않을까, 레이스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굿이어 타이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튜블리스 컴플리트겠죠. 타이어에 다양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른 메이커들도 그런 게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적용된 타이어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굿이어 타이어에서 상당히 높은 매력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문하거나 아니면 기변을 하는 과정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선택지가 사실상 튜블리스밖에 없습니다. 클린처와 튜블리스 그리고 튜블러,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펑처에 대비하기 가장 좋죠. 튜블러가 터진다면 분명 저도 튜블리스도 터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튜블러보다는 튜블리스의 장점이 있겠죠. 타이어를 분리해서 그 안에다가 튜브를 넣고 클린처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충분히 주행할 수 있는 타이어 상태라면은 라이딩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튜블리스의 단점으로도 꼽을 수 있겠는데, 튜블리스 타이어와 휠은 장착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굿이어의 튜블리스 컴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맨손으로 작업하기 쉬운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타이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굿이어의 장점이라면 탈부착이 쉽다 정도가 가장 메리트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디스크 브레이크를 선택하셨다면 타이어 선택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이스를 즐기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라이딩을 즐기신다면 분명 선택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성능이냐, 내구성이냐, 아니면 라이딩의 지속성을 이어갈 것이냐, 이렇게 라이딩 성향에 따라서 타이어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글 F1 타이어를 살펴보면 확실히 비드는 포시즌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기밀성을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비드는 두꺼운 게 필요한 건 맞고요. 사실상 차이라고 한다면 컴파운드와 트레드겠죠. 방향성이 있는 트레드를 갖고 있습니다. 사이드 쪽에만 나 있고, 포시즌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가 빗살무늬로 이렇게 결이 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돌토돌하게 거칠은 질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젖은 노면에서는 그립력이 떨어지는 게 확실하니까 아마 좀 더 마른 노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안 나는 듯한데 아직 장착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서는 질감이 얇기도 하고 좀 더 유연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흐물흐물한 느낌이 확실히
다른 듯 합니다. 포시즌즈를 사용하고 충분히 라이딩을 했다면은 했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느낌은 다릅니다. 기존에 튜블러를 사용하다가 알루미늄 휠로 튜블리스를 사용하니까 주행이 과감해진 것도 있고 그립이 좋다는 게 단순히 타이어의 그립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들어가는 공기압이 높고 낮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립력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튜블러로서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 튜블리스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디스크 브레이크가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클린처보단 결국엔 튜블리스를 선택하는 건 맞다고는 보는데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 이게 약간 아쉬울 것 같습니다. 튜블러로서도 충분히 좋은 메리트가 있겠지만은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의 장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튜블러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뚜르 드 프랑스에서 포가차 선수가 괜히 어필 스테이지에서 보라 울트라를 사용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튜블리스가 진짜 만능적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아무래도 그거를 선택했겠지만은 무게적인 차이는 분명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튜블러를 사용하는 휠이 나오지는 않을까. 분명 림에서나 타이어에서나 이런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튜블리스의 이 비드를 잡아주는 휠도 강한 강성을 가져야 될 것이고 튜블러보다 그만큼 무게가 더 나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잘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가벼운 게 최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게가 무거운 휠을 쓰면서까지 튜블리스가 펑처에 그만큼 대비성이 좋다 하기 때문에 저는 튜블리스를 무조건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능에 투자할 수 있는 생각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글 F1도 마찬가지로 장착과 시승 리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리뷰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는 과정까지 손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시즌즈 같은 경우에는 빗번향도로에서 내구성과 마일리지 관련된 그리고 젖은 노면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시승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까까라였습니다.